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들이 사람과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다른 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라는 동물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바로 후각이 좋다입니다. 정말 개들은 코로 세상을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강아지들은 시각보다 후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개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다른 강아지가 나를 향해 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개들은 정말로 신기하게 자신의 오줌 냄새가 자신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나를 보고 나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 내 냄새가 내 냄새구나 라고 알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반대로 내 냄새가 내 냄새구나 라고는 알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알죠? 시간을 시계를 보고 시각적으로 몇 시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들은 시간을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맞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신기해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시계를 볼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내가 오는 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문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시간을 아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냄새를 통해서 아는 건데요. 보호자가 이 공간을 나가게 되면 이 공간 안에서 보호자의 냄새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에서 보호자의 냄새는 점점 희석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보호자가 주기적인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을 한다면 강아지들 입장에서 냄새가 이 정도 줄어들었을 때 들어오는구나를 인식하게 되고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우리 가족 올 것 같아 라고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강아지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냄새는 약해지지만 강아지는 주인의 향기를 기억하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문 앞에서 반기는 것입니다. 사실 인명구조견의 경우도 이런 원리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경우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인명구조견들이 정말 멋지게 사람들을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그 사람의 냄새를 인지시킨 이후에 그 사람의 냄새가 적은 곳부터 점점 높은 곳으로 냄새를 맡아가면서 찾아가게 되고요. 마약 탐지견의 경우도 이런 원리로 마약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의 체취를 감지하여 간질 발작 등을 경고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암, 당뇨병, 결핵 감염 등을 검사로 알아내기 이전에 미리 감지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청각의 경우도 사람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요. 사람보다 4배 먼 거리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가청 주파수, 즉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사람보다 넓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짖는다거나 사람이 느끼기엔 아무 자극도 없는데 불안해하면서 떨고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걸 귀신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귀의 모양도 사람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깔때기 모양으로 구조화되어 있고요. 18개의 근육이 양쪽으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곳저곳 방향을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잘 모을 수 있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귀는 듣는 역할 이외에도 의사 표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보다 뒤로 조금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스트레스 시그널 아니면 두려움의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청각을 가졌지만 오히려 또 이런 좋은 청각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살면서 힘든 점도 많은데요. 우리가 듣는 소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듣고 우리가 못 듣는 소리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소리가 왜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소리에 대한 짖음 아니면 두려운 반응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각입니다. 시각도 우리보다 뛰어난 면은 많지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유일한 감각이 어떻게 보면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나무 뒤에서 숨어 있으면 우리는 뭘 하는지 잘 보이는데 강아지들은 잘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강아지들은 멀리 볼 수 없고 가까운 것만 잘 볼 수 있는 근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정말 뛰어난 점은 동체 시력, 움직임에 예민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잘 찾지 못하지만 조금만 움직인다면 그 자극에 반응하고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력적으로 본다면 강아지의 시력은 사람의 0.2에서 0.3 정도의 시력을 가졌고 사람보다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능력도 약합니다. 이 뜻은 우리만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그 물체를 명확하게 보는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시야각이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저처럼 평면에 두 개가 위치하기 때문에 시야각이 180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두상에 따라서 눈이 옆쪽에 붙으면서 180도보다 훨씬 넓은 250에서 290도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점은 잘 맞추지 못하는데 더 넓은 공간을 보기 때문에 옆에서 살짝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운 반응 아니면 공격성 반응, 깜짝 놀라는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접근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고 나한테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느끼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색깔적으로는 강아지들은 정록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색을 보고 세상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강아지들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만 보기 때문에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이나 녹색보다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만들어줬을 때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고요. 색깔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보지 못하지만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반사판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동물들의 사진을 찍었을 때 눈이 상당히 무섭게 번쩍하고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동물들의 눈에 빛을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반사판이 있고 그 반사판에 빛이 반사되면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능력조차도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안타까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킬의 경우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동물들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반사판 때문에 너무 많이 빛을 이용하면서 블랙아웃이 아닌 화이트아웃, 눈이 너무 부신 상태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차에 치이는 경우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체 시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움직이는 물체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반려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도 그동안 얘가 왜 이랬지? 하는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반려 생활은 이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